네, 부동산 이 비즈니스 7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네 메뉴에서 관리에 대해 들어가서 블로그 기본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웠습니다. 그 외에도 할 건 좀 많지만 일단은 그 수업하면서 한 번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시간에는 블로그 우리가 창에서 글쓰기에 대한 도구들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뉴로 들어와서 일단 글쓰기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네, 글쓰기 들어오면 여기 상단에 글쓰기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 도구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입력해 봅니다. 동의대로 할까요? 동의대. 제가 지금 동의대 캠퍼스는 없는데 일단 뭐 캠퍼스 동의대 부자학과 뭐 실습이라고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의대 부자학과 실습이라고 넣어 봤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적고 나면 여기 상단에 보면 그림이라고 내 컴포트에 배경사진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배경화면을 제가 아까 바탕화면에 부작가 수업이라는 배경화면이 있었다 그죠? 이 사진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위치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보면 이미지를 움직여서 위치를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확인을 하는데 통상 이렇게 제가 블로그를 하다가 보면 여기 제목에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이 제목 글자가 조금 선명하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는 좀 안 쓰는 게 더 블로그를 깔끔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내가 본문에 클릭을 하면 상단이 자 여기 클릭할 때와 여기를 클릭하니까 상단에 글자에 대한 도구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래쪽을 클릭을 하면 자, 이 아래쪽에는 또 다른 이 도구들이 또 뜹니다. 그래서 사진에 클릭할 때, 글자에 클릭할 때 이런 도구들이 다 다르게 뜨니까 일단 이게 큰 도구들은 내가 크게 활용하면 되고요. 요거는 내가 그림이면 그림에 관련된 도구가 나오고요. 자, 제가 그림을 넣어 볼게요. 자, 그림을 넣으면 그림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그림에 대한 도구들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 교체라는 거 있죠? 내가 이 그림 안 쓸래. 자, 이 그림 쓸래 하면, 자, 이렇게 교체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림은 그림에 대한 도구들이 이 아래에 뜨고요. 여기서 크기 변경도 되네요. 편집도 여기서 바로 됩니다. 여기서 편집되기도 하고요. 자, 일단 지수해서 나가고, 여기서 또 요 위에 보면 요술 방망이 있죠? 여기서도 사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 변경도 편집에 포함되는 거고요. 이 그림을 왼쪽으로 보낼래? 중앙으로 보낼래? 아니면 오른쪽 끝으로 보낼래? 이렇게 옆 트임, 앞 트임, 앞으로 보내고 중간 트임, 그 다음에 이거는 옆 트임 이렇게 그림을 내가 다르게 좀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림을 먼저 여기 두고 글자를 여기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이런 기능도 이 블로그에는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진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여기 사진 있죠? 이 사진을 클릭을 하면 자, 내가 사진을 한 장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그냥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가져오면 되고요. 자, 사진 한 장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편집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진 편집이라고 요술 방망이가 뜨죠. 자,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오른쪽 이 세로로 이렇게 쫙 뜨거든요. 자, 여기서 크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원본 사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고요.
다음은 자르기나 회전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자, 회전은 여기서 회전을 이렇게 내가 사진을 좀 잘못 찍은 게 있으면 이렇게 사진을 회전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르기도 바로 됩니다. 이렇게 잘라가는 거죠. 그죠? 잘라서 이건 지금 정사각형을 만드네요. 차도 없앨까요? 차도 좀 없애볼게요. 그 차까지 없으니까 좀 그렇게 한데. 자, 이렇게 사진을 자르기를 해서 여기 적용을 시키면 사진이 잘라진 채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완료시키면 이 사진이 잘라진 채로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을 내가 3장 정도를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열기를 하면 사진 첨부 방식이라서 개별 사진으로 할 건지 콜라주로 할 건지 슬라이드로 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자, 콜라주 사진이 어떤 건지 볼게요. 자, 콜라주 사진을 하니까 이렇게 사진 2개가 같이 뜨고 총 3개가 이렇게 같이 뜹니다. 이 3개 중에 내가 이 사진을 좀 잘못 넣었네.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에 삭제하기 있죠. 삭제를 딱 클릭하면 아래 사진은 없어집니다. 또 그리고 슬라이드를 한번 넣어볼까요? 슬라이드를 이렇게 넣어보면 슬라이드는 뭡니까? 이렇게 사진이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슬라이드나 이 레이아웃은 사진이 조금 많을 때 쓰면 좀 많이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사진 편집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요 사진 제가 다시 한번 더 요렇게 들어가서도 사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에 들어가면 좀 전에 자르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필터도 우리가 여기서 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뭐 안 써도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편집을 하고 싶을 때는 내가 조금 어두운 실내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조금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필터를 한번 맞춰 보시면 됩니다. 사진 필터를 그렇게 해서 여기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게 보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 또한 웬만하면 그냥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스마트폰이 워낙 좋아서 여기에 액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액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에 있는 액자가 그다지 예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요런 게 있더라 정도 아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요 액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써봤고요. 다음에 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서명은 뭐냐면 여기 이 사진에 내 이니셜을 새긴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 텍스트를 탁 눌러보면 요 아래쪽에 제가 한신부동산 해가지고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요거 다시 이렇게 클릭하면 요것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뭐 민트향 요렇게 내 이니셜을 여기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림으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넣을 때는 워터마크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쫓겨나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거는 포토스케이프라는 것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렇게 워터마크를 해서 요렇게 사진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텍스트로 해가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요 글씨체에 색깔을 이렇게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 글자색도 넣을 수가 있고요. 요 글자도 좀 진하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은 여기에 모자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모자이크가 뭐죠? 뭘 좀 가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네모짜리 이 모자이크를 써서 이 차를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렸는데 뭔가 모르게 모자이크를 하기에는 조금 엉성하지 않나요? 뭐 물체가 다 보이잖아요. 이거는 모자이크의 강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이 모자이크 바로 밑에 사각이라는 밑에 보면 강도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 차 형태가 많이 이렇게 어스러진다고 해야 됩니까? 많이 좀 흐트러져 보이죠? 자, 요렇게 모자이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인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뭐 자동인식할 게 없어서 잘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있죠. 텍스트는 말 그대로 뭐 텍스트를 쓰는 건데 추가하면 여기 텍스트가 뜨죠. 자, 이거를 조금 크게 하려고 하면 여기 하설표를 사선으로 갖다 대고 여기에다가 여기가 어디지? 이게 북한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 배경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뭐 아파트 매물을 올린다. 방 1, 방 안방 아니면 작은 방 1, 뭐 이렇게 하죠. 그렇게 요 사진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이것 또한 보시면 보시면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진하게 하고 뭐 글자 치고 여기서 자 이것을 클릭했을 때는 요 글자에 대한 게 나오는데 자 요거를 끄고 이게 보면 아트 타이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트 타이포에서 이렇게 다양한 글씨와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썸네일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썸네일은 대표 사진이잖아요. 대표 사진을 대표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블로그를 우리가 열어뒀을 때 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대표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사진만 올린 거고요. 이거는 미리 캔버스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대표 사진을 금방 제가 보여드렸던 아트 타이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썸네일로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 나가보면 자 이게 대표 사진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게 여기 아트 타이포라는 거예요. 자 타이틀 만들어 봅니다. 동의대학교 부자학 여기는 엔터가 치는 게 아니고 이 두 칸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다시 부자학과 이렇게 해서 아트 타이포를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아트 타이포는 제가 해보니까 좀 큰 게 좋더라고요. 좀 크게 만들어 두세요. 이렇게 좀 더 커도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내가 썸네일을 만들었다 하면 이것 또한 뭐 할 수 있다? 여기에 색깔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그림이 바로 있어가지고 색깔이 좀 선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일단 저는 까만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시키면 이 사진이 일단 뭐가 된다? 썸네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스티커도 넣을 수 있네요. 스티커도 넣을 수 있고요. 요거는 마스크라 해서 요 지금 뭐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만들고. 근데 이거는 별로 많이 쓸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없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편집이 저장이 돼 버렸네. 이건 취소를 해서 네 제가 취소하고 나니까 다 나왔다. 어떡하냐. 다시 제가 요거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트 타이포 를 내려가면 여기 보면 쭉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제가 좀 전에 뭘 했죠? 자 이걸로 해볼게요. 다시 아트 타입은 어떠는 게 좋다? 큰 게 좋다 했죠. 좀 크게 키워버리고요. 자 얘를 크게 키웠으면 얘를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자 여기서 동의대학교 부자학과 자 이렇게 아트 타입으로 뭘 만든다? 썸네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아까 색깔 제가 변할 수 있다 했죠. 까만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완료하면 자 이 사진이 이렇게 그럼 이거 대표로 딱 설정을 하면 이 사진이 나중에 썸네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올렸다 하면 다음은 동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영상은 SNS 사진도 있네요.
자, 네이버 블로그가 이 검색 엔진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웹상, 인터넷상에 떠다니는 사진을 내 블로그에 가져왔을 때 그다지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SNS에 있는 사진은 안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진은 가급적이면 내가 찍은 원본 사진을 쓰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요 SNS 사진은 내 페이스북과 내 인스타그램에 올려져 있는 사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블로그 계정이 내 페이스북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일단 연결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 또한 연결을 해서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내 SNS 사진은 가능한데 이것 또한 웬만하면 쓰지 말고 새로운 사진으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 자체가 조금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영상은 네이버 마이박스에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맞네요. 그죠? 마이박스에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고요. 자, 마이박스에 이거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게 동영상 추가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업로드해서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제목도 여기에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여기에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300자까지는 다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태그 추가해서 태그도 여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별도로 하느냐? 사실 보면 네이버가 동영상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 블로그 이렇게 포스팅을 하실 때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시는 걸 좀 더 추천을 하고요.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바로 이렇게 동영상이 만들어서 바로 올려지는 기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 정보, 이렇게 태그를 넣는 것은 동영상 자체도 블로그에서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이 됩니다. 제가 검색 한번 해볼까요? 저 네이버에 동의대 부자학과 하면 동영상 누가 올려놓은 게 있나 한번 볼까요? 부자학과 하면 여기 동영상 있죠? 부자학과 2기 졸업식 제가 올려놓은 게 있네요. 그죠? 여기 뭐 선배들 올린 것도 있고, 뭐 제가 또 어제 아래 올린 것도 있고,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적었다 치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영상이 올라갔다 칩시다. 그 다음에 스티커라는 게 있는데요. 스티커는 이게 이쁜 스티커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스티커를 여러분들도 사용을 해주시면 오히려 조금 글을 재밌게 만드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커 활용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는 움직이는 스티커도 있어요. 이렇게 와 이렇게 그죠? 이런 거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써주면 꽤 블로그가 조금 재미있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요렇게 스티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인용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인용구 하면 요렇게 네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뭘 쓰느냐 하면 우리가 뭐 책을 읽고 난 뒤에 인용구를 쓸 수도 되고요. 밑에 출처 입력이라는 거 있죠. 여기 출처까지 해서 하시면 되고 요즘 가장 여기에 조금 활용을 하는 것들이 내가 포스팅을 하면서 조금 각인시키는 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예를 들면 뭐 매매 금액 뭐 얼마 3억 뭐 그죠? 뭐 구조 그 다음에 뭐 입주 가능일 뭐 이렇게 내가 조금 이 블로그를 하면서 조금 뭐라 강조하고 싶은 글들을 이렇게 인용구에 넣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구분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글, 위에 글과 아래 글에 구분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외로 이 구분선이 스마트폰에서 보면 이 간격이 생각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선을 쓰는 것보단 인용구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효과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다음은 장소. 이거 우리 저기 스마트폰 할 때도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동의대학교 이래서 내가 동의대학교 포스팅을 하면 동의대학교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면 여기 동의대학교 위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은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은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링크는 뭐죠? 링크는 말 그대로 이런 홈페이지, 내가 만약에 동영상에 이기 있었다, 이기 졸업식, 그럼 이거를 여기에 복사를 해서 여기에 링크를 거는 거예요. 자, 링크 글기 붙여넣기. 자, 여기서 확인을 하면 요렇게 링크가 걸리고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여기에 바로 컨트롤 V로 요렇게 소스를 이렇게 남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금방처럼 여기 아래쪽에 컨트롤 V로 붙였기 때문에 요 소스가 남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요 소스는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링크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 링크를 열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블로그가 이뻐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워버리세요. 이것도 제가 지우고요. 자, 이렇게 링크는 거시면 되고요. 다음은 파일입니다. 파일은 뭡니까? 내가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아니면 한글이나 여기 포스팅에 뭐 조금 더 첨부해서 드릴 거 있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대책,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가 오늘 이렇게 포스팅을 한다 했을 때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내가 요약 정리를 하고 그 파리 부동산 대책을 국토부에 나온 대책들 있잖아요. 그런 대책을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제가 한글 파일에 있나 보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부동산 인터넷 광고라는 게 있네요. 이렇게 이 파일을 이렇게 여기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하면 되고요. 또 하나 기능이 표라는 기능이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겁니다. 표. 많이 쓰일 거예요. 뭔가 단락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런데 이렇게 표가 이렇게 세 줄이 되면 스마트폰에서 보면 세 줄이 다 안 보여요. 이 두 줄도 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PC에서 표를 만들 때 요 세 개 중에, 세 줄 중에 한 개 칸은 이렇게 지우시고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서 이거 만들 때는 아마 표 만들기는 스마트폰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고요. 자, 이 표를 스마트폰에서 이 두 줄도 크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표를 딱 선택을 하면 여기 위에 보시면 자, 이 표를 선택을 하면 양쪽 방향 표 넓이라는 요 도구가 보입니다. 자, 이거를 열어보면 지금 표 넓이가 1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한 50 정도로 해놔야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내 글과 똑같이 이렇게 쫙 보입니다. 그래서 표 넓이 이렇게 조정하시고요. 자, 이 표는 요 안에 우리가 뭐 글을 쓸 때 여기 보시면 글씨체는 뭐로 하겠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뭐로 하겠다. 자, 이거는 글자 전체를 진하게 하겠다. 뭐 기울기로 하겠다. 빗금으로 하겠다. 아니면 색깔을 빨간 걸로 하겠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선택할 수 있고요. 표 위치도 중앙으로, 표 안에 들어갈 글자의 위치도 중앙으로. 이거는 표 간격인데요. 요거는 일단 그대로 가는 걸로 합시다. 150도 그다지 나쁘지 않는데 일단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수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뭐 킬로미터도 갈 수 있고요. 뭐 전화도 이렇게 특수문자를 여기에서 줍니다. 특수문자가. 근데 여기 많이 쓰는 기호 해놨잖아요. 근데 일반 기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기호도 여기 다 있고요.
뭐 동그라미 기호도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많이 쓰는 기호는 내가 이때 동안 블로그를 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것을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해줘요. 그럼 훨씬 좀 더 편하겠죠.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이거 찾을래 보세요. 진짜 어려워요. 숫자 단위 찾기 막 눈을 이래가지고 막 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게 특수 문자도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링크라는 것도 있네요. 표에다가도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표에다가도. 그래서 요 링크 그런 거는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다 마무리를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톡톡이랑 요 링크, 큰 링크 그는 거, 그리고 작은 링크 그는 거, 그리고 그림의 링크 그는 것까지 한번 샥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토요일 뵙겠습니다.